자, 2호 수능이 오늘 끝났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했고, 쌤도 아마 이 영상을 지금 2호 수험생들은 거의 안 보고 있겠지? 16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영상을 보겠지만, 오늘 수능 끝나고 쌤도 지금 연락을 막 계속 받으면서, 이제야 올해가 좀 정말 마무리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얘들아, 정말 고생했어. 그리고 오늘만큼은 이 수능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야. 근데 쌤이 늘 말했잖아. 너보다 수능이 더 크지 않다고. 그지? 네가 훨씬 크단 말이지. 그래서 너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나는 수능 점수 몇 점이었어? 이 생각은 나이가 많이 먹으면 별로 안 들 거야. 그때는 돌이켜봤을 때 훨씬 더 다채롭고 아름답고 멋진 장면들이 기억 속에 잔뜩 있을 거니까 오늘만큼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토닥토닥 해주고 스스로 좀 다독여주고 이제 남은 입시 전략 끝까지 이대로 준비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1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한번 우리가 요 총평을 통해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16 수능의 학습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 수험생들의 일단 수능 체감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자. 수능 체감이라는 건 선배들은 어디서 어려움을 느꼈는가? 선배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부딪혔던 그 고민과 어려움들이 뭐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1년 동안 그 부분들을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겠어? 그리고 오늘 교육부 브리핑이 역시 있었지? 교육부 브리핑에 객관적인 분석 내용들을 쌤이 다 넣어서 좀 총평을 설명할 테니까 올해 수능을 확실하게 분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개괄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왜냐면 아주 상세한 분석은 해설 강의에서 할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총평인 만큼 개괄적으로 특정한 중요한 문항들 그리고 경향을 중심으로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는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일단 난이도. 오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쌤은 늘 강조해. 내년이 되잖아. 이제 2025년이 되잖아. 그러면 3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 난이도, 오답률 탑 10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난이도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건 이 반응들을 보면 알 수 있어. 난이도는 다들 다르게 느끼거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난이도라는 건 일단 사후적이기도 하고 나를 중심으로 객관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난도는 사실 뭐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번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 봤던 수험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 선배들의 반응들을 막 취합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올해 수능의 경향을 그대로 담고 있어. 자, 교육부의 브리핑에서 나왔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 변별력을 여기서 줬다라고 하지. 얘들아, 첫 번째는 지문까지는 괜찮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 커뮤니티 이런 단어가 이제 올해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의문사라는 단어가 올라오는 거야. 그게 이제 학생들이 느낄 때는 지문 독해했을 때는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답이 잘 안 보인다던가 혹은 답을 찾았는데 틀렸다던가 이런 안타까운 그 느낌을 받았던 이유는 문항과 선지의 변별을 강력하게 줬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쌤이 늘 우리가 지문에만 몰빵했을 때 그냥 풀리겠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수능 핵심은 여기에 변별적 포인트를 주는데 오히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얘들아 문학은 요거 훨씬 더 강력했지. 얘들아, 문학에서 비연계, 낯선 작품, 보기 문제, 27번, 25번 같은 문제, 키킹 문제 같은 거. 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부딪혔다는 거야. 실전에서는. 이거 어렵게 생각했다라는 거지. 근데 평가원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수능을 분석합니다. 출제 경향은 유지됐다. 출제 패턴은 일관적이다. 자, 얘들아, 이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쌤 늘 하는 말이 진짜 비슷한 말이지. 얘들아, 올해 출제 경향을 보면 작년 수능 브리핑과 하나 다를 게 없다. 솔직히 똑같지. 사실은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 출제 경향, 출제 기조, 출제 패턴 바뀌지 않았다. 일관된 패턴이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 근데 난도는 차이가 크잖아. 작년은 어려웠어요. 올해는 할만했어. 어쩌면 내년에 누구나 상위권이 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이 기조대로 경향대로 따라갈 수 있다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방향성 설정하는 거야.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할 때 자, 독서와 문학을 보면 예를 들어 문학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자, 25번과 27번 이게 올해 경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트는 단순히 문제의 난도가 좀 높았다, 많이 틀렸다, 여기에 변별점을 줬다 이걸 넘어서서 이 자체가 그냥 수능이야. 예를 들어 25번을 얘들아 보면은 자,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복입니다.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다양한 장치를 통해 표현한다. 그런 장치 중 하나가 킥킥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지문을 보잖아? 너무 이상하지. 쌤, 당신이란 말 참 좋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별의 상황이야. 굉장히 슬프고 상처받은 상황이에요.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은 상처에 기대서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킥킥. 쌤 이상합니다. 시가 이상해요. 약간 무섭습니다. 자, 얘들아 보기 없이 가면 정말 무섭지. 얘들아 근데 보기에 뭐라 써 있어?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내면이라 써 있어. 그럼 답이 뭐야? 그냥 답이 바로 2번이잖아. 2번은 보기 자체가 그냥 아예 틀려버렸다는 거야.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야. 왜냐면 EBS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 기출문제, 모의고사 다 풀었잖아 진짜.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고 준비를 탄탄하게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문학을 공부한 거야. 수능 문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그게 쌤은 늘 이런 시험이 끝나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얘들아 올해 수능은 뭐냐면 보기. 얘들아 보기대로 의도대로 가자. 왜 작품을 따로 봐? 왜 작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의도대로 작품을 보지 않고 나의 길을 갈 거야 하는 작품 독해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얘들아 수능에서는 똑같은 작품을 180도 다르게 해석하는 기출들이 있잖아요. 그럼 핵심은 뭐야? 작품 공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작품 공부를 수능의 관점에서, 수능의 일관된 패턴에서 보기는 어떻게 물어보지? 보기를 통해서 보기를 어디까지 작품과 연결 지어야 되지? 선택지는 어떤 정보가 출제가 되지? 소설, 정을선전, 연계되면 뭐해? 연계되면 뭐해? 연계 체감 못 느꼈다라는 반응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그지? 연계 많이 됐습니다. 일치되는 영역도 굉장히 많았어요. 고전 소설이니까. 분명한 도움이 되지? 하지만 말 그대로 도움이 될 뿐이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사실은 연계가 아니고 작품이 아니지. 어떤 작품이든 평가원이 내는 패턴에 따라서 해야 될 걸 한다. 이게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그게 너무 잘 담긴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이 작품이 마찬가지야. 보자마자 반대로 써 있지 않아?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 반대잖아 지금.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반대잖아요. 아예. 답이지 그냥. 일단 27번도 다르지가 않아요. 27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 실전에서 아주 시간의 압박 속에서 급하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만만하지 않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이건 여유를 두고 봐도 만만하지 않다고 느낀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야.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보다 상위권, 중위권 학생들, 상위권 최상위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한 변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지? 일단 27번, 마찬가지라는 거야. 27번도 봐봐. 자, 하나, 둘, 세 번째 줄. 어떤 욕구에 빠져 있다 돼 있어. 정답 1번이지.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 무슨 욕구를? 보기가 그냥 답이잖아. 응? 수능은 의도대로 이게 패턴이라는 거야. 그래서 비연계, 낯설다, 어렵다, 뭐 준비하지? 문제를 많이 풀면 되겠지? 많이 푸는 거 의미가 없어. 지문 하나를 보더라도 지문 100개를 관통하는 이 평가원에 일관됐다 말하는 이 패턴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늘 수업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적용. 자, 얘들아 출제 경향의 유지, 출제 패턴의 일관성. 진짜 답답한 말일 거라 생각해. 왜냐면 너무 공기호 같거든. 하나마나 한 말같이 느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요거는 쌤이 해설 강의에서 그리고 잡아줄 겁니다. 이 패턴이 대체 뭔지를 모르면 수능 공부를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수능 2호 수능이 끝났어도 우리는 2호 수능을 통해서 1/6 수능을 설계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 설계의 핵심은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야. 오히려 명확한 패턴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시험 세트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독서는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쌤, 지문 독해. 지문은 오히려 할만했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 얘기는 뭘까? 지문의 패턴은 굉장히 명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 뒤에 독서, 이제 오늘 총평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 자, 독서 같은 경우 정말 패턴이 일관되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티가 납니다. 자, 인문지문, 예를 들어 인문지문, 개념 정의, 견해 공통점, 7번 문제, 이거 가장 좀 까다롭다고 반응이 정말 많고, 굉장히 잘하는 학생도 7번을 틀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꽤 있더라고. 얘들아, 근데 7번 문제 적절이야. 심지어 기억과 니은은 견해 주장이야. 요거 해설해서 우리 풀 거거든. 얼마나 답이 빠르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봐. 얘들아, 7번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명확한 문제의 패턴이에요. 얘들아, 패턴이라는 건 지문의 흐름만을 말하는 건 아니야. 쌤이 마지막 파이널 5일 완성, 지금도 오픈되어 있지만 쌤이 5일 완성의 선지 강조해서 뭘 강조했어? 선지의 변형, 이게 분명한 변별점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올해 교육부에서도 발표했을 때 기자분들이 여쭤보셨지. 난이도가 평이한데 지문의 정보가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어디서 변별점을 주나요? 그렇다면? 올해 의대생들 그렇게 많이 충원을 하는데?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 선지의 변형에서 변별을 줬다. 문제 자체에서 변별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지? 자, 그래서 우리 학습의 방향은 지문은 당연히 지문 독해, 얘들아 지문 독해 90% 이상이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 패턴은 매우 일관되고 늘 반복되고 주제별로 명확하기 때문에 금방 익힐 수 있다는 거야. 이 익힌 패턴을 기반으로 이걸 체화 적용하고 내용은 바뀌겠죠. 이제 내용은 바뀌겠지? 하지만 이 패턴은 바뀌지 않는 거야.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발표를 한 거고요. 올해 수능은 그걸 그대로 보여줬고, 올해 6구평 해설, 수능 해설, 쌤 작년 수능, 작년 6구평 해설, 쌤의 패턴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왜냐? 수능의 출제 경향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야. 일관된 패턴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자. 그래서 이 패턴들을 익숙하게 가져가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를 배웠으면 적용하고 다음번에 또 풀어내고 이게 되는 게 수능이거든. 그래서 매번 정보가 다르게 느껴진다? 오히려 그게 일관성 없이 수능적이지 않게 정보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수능은 이 부분을 잘 보여줬으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도 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발문과 선지지. 일단 중요한 건 선택지에 선택지에 진짜면 이렇게 말하거든. 자격 있는 정보라고 말하거든. 선택지에 자격 있는 정보. 한마디로 아무 정보나 출제하지 않는다. 자격 있는 정보들이 다 출제가 됐어요. 자격 있는 정보들은 패턴과 그대로 엮여 있어. 그러니까 지문과 선택지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변형도 이해하지 못하겠지. 지문 독해도 중요한 정보들을 놓칠 수 있어.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독해하고 그 정보들이 선택지에 구현되고 이 연결관계가 탄탄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번 수능에서 독서는 괜찮았을 수도 있어. 근데 쌤, 저는 2호 수능에서 지문 독해가 어려웠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흐름의 패턴을 학습하면 되고, 쌤, 저는 선지 판단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변형까지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선택지 변형에서 언제나 변별력을 주는데 올해도 여기서 변별력 줬고 내년에도 줄 겁니다. 알겠지? 우리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탄탄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자. 일단 기술도 마찬가지. 패턴은 아주 명확해. 시작이 끝이다. 1문단에서 목적, 심지어 구성 요소까지 다 알려주고 전체 꽉 잡아주고 인과관계 들어가지. 원리 들어가지. 원리 적용하는 문제 스타일 새로운 거 하나도 없지. 그지? 얘들아 법지문, 얘들아 법이 나왔다. 쌤이 3법 가능하니까 법을 대비하자는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 실제로 법이 나왔습니다. 얘들아 법지문도 마찬가지야. 인문의 특징을 담고 있는 입장 차이도 들어있었고요. 정의를 중심으로 주체 요건 예외까지 법지문의 패턴을 벗어난 게 없다는 거. 그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년에 수능을 준비할 때는 더더욱 정말 독서가 아주 어렵고 정보량도 많았더라면 패턴 플러스 해야 될 게 사실 많아. 이 패턴이란 건 뼈대일 뿐이니까 뼈대에 살이 붙어 있을 때 이 살의 인테리어가 계속 바뀐다면 인테리어들을 다양하게 적용해보고 분석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이럴 시간을 좀 많이 소모를 해야 되겠지. 하지만 작년과 올해의 경향을 봤을 때 올해 이제 내년 6평도 봐야 되겠지만 이 경향과 오늘의 교육부의 브리핑과 이 수능의 기조가 일관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들어봤을 때 내년 수능도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오히려 할만하다야 진짜. 독서 더 할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서의 명확한 패턴과 출제 방향들은 우리가 또 해설 강의에서 또 확인하도록 하고, 일단 문학도 마찬가지. 올해 EBS 연계 정말 중요했잖아. 연계 많이 됐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전시가 100% 연계였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을 거야. 현대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고전 소설도 꽤 많은 부분이 연계. 하지만 이게 연계된 비연계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사실은 연계든 비연계든 공통점은 지금 연계 파트와 비연계 파트 이렇게 나누면 안 돼. 여기서 공통점은 뭐겠어? 여기서의 공통점은 갈래야. 갈래. 갈래군의 명확한 패턴. 갈래군을 어떻게 평가원이 출제를 해왔었는가. 이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지 연계라고 해서 특별할 거 하나도 없어. 연계를 수능처럼 공부했을 때, 비연계랑 똑같이 접근했을 때, 그게 수능식으로 EBS를 공부하는 방식이야. 그랬을 때 연계일 때도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비연계일 때 읽어낼 수 있어. 그 힘을 길러가자. 그 포인트가 너무나 수능의 본질이라는 걸 잘 보여준 이번 수능이었으니까, 자, 총평은 쌤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능 역시나 해석의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고 출제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발표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스스로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바로 공부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2호 수능의 경향을 2륙 수능으로, 자, 일관된 출제 패턴과 자격 있는 선지의 정보가 기존과 다르지 않게 나왔으니까 우리 그거 수능에서 딱 정리하고 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능 해설 강의를 또 올릴 테니까 그렇게 좀 초반에 정리를 해놓고 쌤 본본 강좌에서도 요 패턴부터 다 다룰 거니까요. 탄탄하게 올해 수능을 준비하도록 하자. 그래서 쌤이 이번 총평을 미래적 총평을 얘기를 한 거야. 2호를 통해서 우리는 2륙을 똑같이 미리 볼 거거든. 알겠지? 나머지는 우리 해설 강의랑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 2호 수험생들은 정말 고생 많았고 2륙 수험생들도 조금만 힘내도록 하자. 일단 고생했어.